These are the nominees for the Best Supporting Actress. Je Jung-yoon.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Movie, different role. We played a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102년을 맞은 우리 영화의 역사가 오늘 새롭게 쓰였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순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백인 위주의 시상식이라고 불렸던 아카데미에서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연기상을, 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연기를 보인 윤여정 씨는 최고의 수상 소감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홀렸습니다. 지금부터 수상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영화 미나리의 숨은 공로자인 번역가 홍여울 씨, 그리고 오늘 감독상 시상자였던 봉준호 감독과의 인터뷰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Je Jung-yoon. 배우 윤여정 씨 이름이 불리는 순간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시상식 전부터 유력한 수상 후보로 예상은 됐지만 막상 호명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녀처럼 기뻐하며 다소곳하게 단상에 오른 윤여정 씨.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이자 1958년 영화 사요나라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일본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두 번째 아시아 여배우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미나리 팀은 레드카펫에서부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흰머리에 단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윤여정 씨. 그리고 그 옆에선 한예리 씨의 빨간 드레스는 레드카펫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으로 사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후보로 올랐던 미나리 정이삭 감독은 아쉽게도 트로피를 안지 못했습니다. 미나리가 후보에 올랐던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음악상도 수상의 영광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영화 기생충이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이 한국 배우들에게 영예가 돌아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윤여정 씨의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한 ABC는 오스카의 장벽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허물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솔직하면서도 재치 있는 말솜씨는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8번이나 후보에 오른 경쟁자가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다면서도 한편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부담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서 배반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진짜로 제 이름이 불려지는데 제가 좀 영어도 못하지만 그보다는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엉망진창으로 됐어요. 그게 좀 창피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뒤 밤 9시 반이 넘어 시작된 회견에서도 윤여정 씨는 편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8번 후보에 오른 경쟁자 글렌 클로스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 여자가 타길 바랬어요.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여러분은 그냥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나는 배우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되는 스타하고 배우는 틀려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은 말솜씨의 비결도 물었습니다. 입담은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오래 살고 제가 그냥 좋은 친구들하고 수다를 잘 떨어요. 그러니까 수다에서 입담이 나왔나 보죠. 뭐.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일을 웃게 했지만 그간 수상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응원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너무 여기 눈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왜냐면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게 막 그게 그 사람들은 성원인데 나는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나가 된 거잖아요.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그 사람들 발 하나로
온 국민들이 난리를 칠 때 걔네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너무 안 됐더라고. 그리고 김연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연기를 배우거나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자신의 연기는 열등감과 절실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걸어오며 오스카상까지 거머쥐었지만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인진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난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이 최고의 순간인지 나 모르겠고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오스카상을 받은 지금이 74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냐고 묻는 질문에 배우 윤여정 씨는 담담하게 답변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아카데미의 벽은 너무 높다고 말하면서 아카데미 월이 트럼프 월보다 너무 높아갖고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너무 높은 벽이 됐잖아요. 1등이나 최고가 아닌 최중을 지향하자고 말합니다. 그냥 최중만 되면서 살면 되잖아. 우리 다 동등하게 살면 안 돼요? 앞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삶의 굴곡에서 버틴 생존자라고 표현한 이 베테랑 배우는 열등감과 절실함이 연기의 원동력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열등의식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했기 때문에 저는 절실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본이 저한테는 성경 같았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없죠. 저 그냥 살던 대로 제가 뭐 오스카상을 탔다고 그래서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침내 연기를 즐기고 있는 만큼 한 가지 결심만은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JTBC 이선아입니다. 50년 전에 윤여정 씨는 제대로 된 배우가 되기 전에 스타라는 인상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화녀에서 명자를 연기해 여러 트로피를 안을 때였습니다. 연기의 틀은 물론 자신을 향한 편견을 깨면서 쌓아온 윤여정만의 연기 인생을 최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살 TBC 탤런트로 데뷔해 첫 영화에서 김기현 감독을 만난 윤여정은 처음부터 남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는 하녀 명자의 광기와 집착을 표현해 신인상은 물론 스페인 영화제 여우주연상도 받았습니다. 개성 강한 얼굴과 목소리로 데뷔와 동시에 주목받았지만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나 13년이 흐른 뒤에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이자 가장으로 돌아와 단역부터 다시 시작했고 이혼한 여배우를 바라보는 편견을 딛고 스크린으로 복귀한 뒤 20년 가까이 한 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나 만나는 남자 있다. 네? 있고 결혼할지도 몰라. 아픈 남편을 두고 바람난 시어머니부터 질투를 숨기지 않는 솔직한 모습까지 매번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래? 나는 안 뵙고 싶었니? 욕망만을 쫓는 재벌가 안주인을 연기한 작품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았습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도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안 해온 진일보적인 여자를 그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을 팔아 살아가는 바카스 할머니 소영은 윤여정이기에 소화할 수 있는 역할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아무도 진짜 속사정은 모르는 거거든. 노배우는 작품을 골라 하는 게 최고의 사치라며 독립영화 작은 역할도 기꺼이 선택했고 전형적인 인물은 그려내지 않겠다는 다짐은 소신을 넘어 필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나는 이미 늙고 많이 오염된 배우라서 너무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 식상하게. 그렇게 한 걸음씩 쌓아온 끝에 미나리의 순자를 만난 윤여정. 낯선 땅에서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을 로스앤젤레스 유니언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필규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가까이에서 본 현장은 어땠습니까?
예, 이곳 시간으로 벌써 이제 하루 전입니다. 낮에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서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시상식이 바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은 무대가 대부분 철수됐지만 근 1년 만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규모 시상식이 바로 이곳에서 열린 겁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통적으로 하던 돌비 극장에서 열리지 않고 이곳 유니언역에서 열렸는데요. 배우들은 3차례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시상식장에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윤여정 씨는 오늘 일정이 워낙 많아서 좀 상당히 피곤한 일정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윤여정 씨는 시상식이 끝난 뒤에 현지 언론들의 인터뷰를 소화하느라 이곳에서 1시간 이상을 더 남아 있었고요. 밤 9시 반쯤에 LA 총영사관저에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상식 수상 소감 때 말한 아들이 와서 윤여정 씨를 기다렸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포옹을 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 한예리 씨가 시상식부터 회견장까지 함께한 사연도 소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상식에는 딱 한 명만 동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를 위해서 한 씨와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브래드 피트와의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죠. 미국 사람들 우리랑 똑같더라고. 그냥 계속 나보러 브래드 핏을 본 게 어떠냐고. 브래드 피트가 우리 영화의 제작자예요, 사실은. 다음번에 영화 만들 때 조금 돈 조금 더 써달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회견장에서 김필규 특파원의 이름도 나왔었는데 잠깐 화면부터 좀 먼저 볼까요? 필주 씨 거기 필주 씨야? 예, 필규입니다. 필규 씨구나. 나 미안해.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 지금. 네, 김필규 특파원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예전에 이제 윤여정 배우가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이제 뵌 적이 있었고요. 제가 어떤 한 어색한 자리에서 이제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일부러 찾아와서 지금 뉴스룸 잘 보고 있다, 팩트체크 잘 보고 있다 인사를 건네주기도 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접 또 이름을 불러서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보고 있던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축전을 보냈죠? 예, 문 대통령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윤여정님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